안녕하세요. 저는 초등중학교 두근두근 책쓰기 동아리에서 2014, 2016년 2회 작업했던 이은솔입니다. 현재 숭의여대 미디어 문예창작과에서 전공과정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2014년에 작업한 첫 번째 책 희망을 심는 아이는 자서전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하여 짧은 과거를 돌이켜보고 먼 미래를 계획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읽어보니 중학교 1학년 때 상상해보았던 저의 미래는 다소 부실하고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맞춤법 또한 엉망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삶을 바랐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던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하고 무난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다시 쓴다면 이러이러하게 수정하고 싶다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듭니다. 자서전 작업을 마친 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정말 근사한 일들을 많이 해냈습니다. 따로 기록해두지 않아도 절대 잊지 못할 기억들입니다. 따지자면 중학교 1학년 때의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해낸 것입니다. 큰 규모의 독후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기도 하였고, 제가 목표했던 전교 등수를 성취하기도 하였으며, 또래 상담 동아리와 문학 동아리를 동시에 이끌기도 하였고, 진학을 희망했던 대학교 주최 대회에서 2년 연속으로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20살이 된 지금 자서전을 다시 쓴다면 저에게 벌어진 사건과 그로 인하여 얼마나 감정이 요동쳤는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제가 이뤄낸 것들, 기억에 남는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응원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펼쳐보았을 때 다시금 뿌듯하고 따스한 기분이 들도록 말이죠. 2016년에 작업한 두 번째 책 미리네 속 그루잠은 시집입니다. 제가 쓴 시와 좋아하는 시, 그리고 그에 대한 감상을 엮었습니다. 다시 보니 작품들을 분석하지 않고 마음 편히 감상했던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다시 읽어도 좋은 작품이 눈에 띄고 다시 읽으니 여러 이유로 그닥 좋게 읽히지 않는 작품들도 보입니다. 지금은 취향이 많이 변했습니다. 당시에는 직관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인상적인 시들을 좋아했다면 지금은 장면과 표현이 뚜렷하고 감각적인 시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 쓰인 배경과 시인의 행보 등도 알아가며 읽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더 많이 읽었기에 좋아하는 글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리하였던 독서 감상문 포트폴리오가 떠올라 다시 읽어보니 주기적으로 이렇게 저의 감상을 엮는 작업을 진행해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책에 적힌 꿈은 항상 밝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이고, 두 번째 책에 적힌 꿈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며 소중한 사람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현재는 나만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놓지 말자로 변화했습니다. 도움과 관계라는 키워드로 묶이는 제 꿈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꿈은 확고했으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운 기분이 들었기에 구체적으로 진로 설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런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어떤 직업이든 간에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가지곤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 장래 희망은 꼭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었기에 만약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였다가 이루지 못하면 어쩌지 싶은 생각에 두루뭉술하게 말하고 다니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뚜렷하게 작가를 목표하게 되었습니다. 큰 결심을 했다거나 계획이 어긋날 때의 두려움을 극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글과는 무관하지만 수입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과 진학을 위하여 잠시 괴로운 시간을 보냈고 결국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예창작학과에 진학하기로 결심한 후 2학년 때부터 문창과 입시 중 특기자 전형과 실기 전형을 준비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 100일장이나 공모전에 쉬지 않고 참여하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시에 관심이 많았지만 현재 소설 분야에 더 익숙해졌습니다. 읽고 보고 생각하고 쓰는 과정을 반복하며 노력하였습니다. 소망했던 학교에 입학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치열하게 노력했던 시간은 오히려 대학에 와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비대면 수업 진행으로 인하여 비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었기에 취직하여 회사 일과 학교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라도 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 위하여 애쓸 것 같습니다. 결혼과 육아에 관한 생각이 가장 크게 달라졌습니다. 자서전에 담긴 미래 이야기는 대부분 제가 어머니와 배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책임감 없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회적 관계라는 점을 깨달아 지금은 제가 상상하는 미래에 결혼과 육아의 비중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가장 평범하다고 느껴지는 모습을 무심코 간단히 그려냈던 것 같습니다. 작가란 어떤 사람인가를 고민하였으며 등단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예전에는 감정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골몰하지 않고 흘려보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저 역시도 아직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고민이긴 하지만 목표한 일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실패하였다며 몰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전히 작가가 되고 싶지만 꼭 작가가 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상상하여 자서전을 쓸 때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꿈과 단기적인 목표를 반드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지금 바라는 것들은 나중에 돌아보면 분명 다르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당시 최선의 생각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테지요.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에 있어서 과거를 복귀할 때 가장 힘든 점은 후회스러운 과거를 남에게 보이는 일이고 미래를 계획할 때 가장 힘든 점은 알지 못하는 일을 상상하는 일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남의 이야기를 적는다 생각하는 것이 저에게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고 계획하는 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잘 짜여진 소설이 아니니까요. 구체적인 꿈을 꾼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빛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글쓰기가 좋아서 시작한 학생들도 프로젝트에 흥미를 가져서 시작한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작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쓰고 싶은 글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미 멋진 작가인 셈이죠. 무언가 쓰기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박수받을 만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잘 쓰려는 부담은 빨리 내려놓을수록 좋습니다. 멀리서 지지하고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다소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